안녕하세요. 온라인 수업 16차시 네모천사와 함께하는 국어 수업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드디어 3단원의 1과 국어의 의문 다 배웠는데요. 자음, 모음, 그리고 소리의 세기, 또 소리의 길이 해서 우리 국어에서 뜻을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단위들을 배워봤어요. 교과서 내용은 별거 아닌데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완전히 이해하고 문제풀이를 하게 되면 상당히 어렵구나. 그리고 내가 알아야 되는 사항들이 디테일하게 굉장히 많구나. 이거를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여러분이 선생님의 이 풀이 영상을 보기 전에 반드시 혼자 힘으로 먼저 풀어보시고, 풀어볼 때 내가 잘 모르겠으면 공부를 다시 하시고 복습을 다시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 영상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먼저 풀지 않고 영상을 보면 소용이 없겠죠. 우리 학생들이 이제 대학을 가기 위해서 수능을 치잖아요. 수시가 비율이 줄고 이런 전망들이 있지만 어쨌든 정시에서 수능은 계속될 거 아닙니까? 이 수능에서 국어 문제가 총 45개인데 그 중에 문법이 6개입니다. 그런데 이 최저 등급을 맞추는 것도 그렇고 또 수능의 고득점을 위해서 국어가 참 점수가 중요한데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이 국어에서 문법 6개 이거를 다 맞추지 못해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근데 이 국어의 문법 문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바로 이 국어의 의문이거든요. 의문부터 출발해서 단어, 문장, 그리고 의미까지 이렇게 점점점 문법이 확대가 되는데 그 가장 첫 출발인 의문부터 잘 다져놓지 않으면 그 뒤에 것들이 계속해서 무너집니다. 도미노처럼. 그래서 여러분들 이 중3에서 이 문법의 기초를 다진다 생각하시고 반드시 꼼꼼하게 외울 건 외우고 확인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프린트가 있는 친구들은 프린트해서 꼭 먼저 풀어보고 선생님 풀이 영상을 들으시고요. 프린트가 없는 학생은 컴퓨터에 띄워놓고 요거를 풀어가지고 답을 연습장에 이렇게 적어서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글에 기업과 니은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단어의 이것을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이것의 단위를 의문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자, 단어의 모음과 자음, 소리의 길이가 달라지면은 단어의 뭐가 달라지죠? 예, 뜻이 달라지죠. 그리고 모음, 자음, 소리 길이 이런 것들은 소리가 되겠죠. 소리. 네. 그래서 그, 느, 드, 아, 야, 여. 네, 거꾸로죠. 그리고 길게 내고 짧게 내고 이건 다 소리죠. 그래서 뜻과 소리로 된 4번이 정답이죠. 2번 문제. 의문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1번 벌, 발 차이는 모음과 모음의 차이니까 모음의 차이지요. 2번 물과 불은 미음하고 비읍의 차이니까 미음, 비읍은 뭐예요? 자음의 차이지요. 낱글자의 발음에 따른 소리의 덩어리다 했는데 낱글자의 발음이라고 하면 벌처럼 이 낱글자, 이 통째로를 이야기합니다. 이 소리의 덩어리는 의문이 아니죠. 의문은 더 작은 단위예요. 모음과 자음과 같은 더 작은 단위고 이런 것들은 음절이라고 하죠. 이것은 음절에 대한 설명입니다. 4번 말과 말은 거꾸로죠. 말과 말은 소리의 길이에 따라 뜻이 달라진다. 맞지요? 말은 타는 말이잖아요. 요거는 짧게 발음하고 말, 사람이 하는 말 이것은 길게 발음하니까 장단, 소리의 길이에 따라 맞겠죠? 5번 아버지가 방에, 아버지 가방에 요거는 요 글자를 띄어쓰기를 어디를 하느냐에 따라서에 따라니까 의문의 차이가 아니라 요거는 띄어쓰기의 차이가 되겠죠. 자, 3번.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이 발음기관의 방해를 받지 않고 나는 소리가 아닌 것은 했습니다. 자, 발음할 때 공기가 뱃속에서부터 올라와가지고 발음기관의 방해를 받는 소리를 자음이라고 했고, 받는 소리를 자음이라고 했고, 방해 받지 않는 소리를 모음이라고 했었죠. 그러면 방해를 받지 않는 거니까 모음이 아닌 것은 문제가 되겠죠. 이, 의, 에, 전부 모음인데 이 아이만 자음이다. 그죠? 이거는 초등학생도 풀 수 있는 아주 쉬운 문제인 것 같아요. 자, 4번
보기의 기억에서 미음 중 단어의 뜻을 구별해 주는 것을 모두 골라라. 자, 단어의 뜻을 구별해 주는 거. 아까 1번에서 단어의 뜻을 구별해 주는 것을 뭐라 했습니까? 의문이라고 했지요. 그래서 의문을 모두 골라라 라는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뭐겠습니까? 자음이 의문이고 모음이 의문이고 소리의 길이가 의문이고 요게 장단이었죠. 그리고 소리의 세기도 의문인데 이거는 보기 안이 없으니까. 그리고 글자의 크기나 말하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되겠죠.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 리을. 5번. 보기의 기역에 해당하는 단어가 아닌 것은 자, 발이 비읍과 디귿 예, 자음이 달라지니까 글자가 달라졌고 발이 볼 되는 것은 아, 오 모음이 달라지니까 이렇게 달라졌고 발이 밥 되는 것은 종성 예, 마지막 음이지요. 리을과 비읍이 달라지니까 글자가 달라졌습니다. 뜻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발이라는 단어의 비읍과 아와 리을 가운데 하나의 소리를 다른 것으로 했지요. 바꾸면 달볼 밥이라는 다른 뜻의 단어가 된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 발에서 박은 기역 하나 바꾼 거죠. 발에서 말은 미음 하나 바꾼 거고 발과 별은 요 여라는 모음 하나 바꾼 거고 알은 이응이라는 자음 하나 바꾼 거고 감은 기역도 바꾸고 미음도 바꿨으니까 이거는 하나가 아니고 두 개가 되겠다 그지요. 예, 어려운 척 하면서 쉬운 문제였죠. 6번 보기에 제시된 두 단어의 뜻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지 한 문장으로 쓰시오 했습니다. 여러분 문장이라고 했을 때는 주어 동사를 쭉 가지고 있고 마지막에 마침표로 끝나는 것을 문장이라고 합니다. 그냥 단어를 뚝 던지듯이 쓰거나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끝내지 않고 명사형으로 그냥 하고 뭐 마침표를 찍지 않거나 이렇게 되면 문장이 되지 않겠지요. 한 문장으로 쓰시오 할 때는 문장의 요건을 갖추어서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요 두 가지를 뜻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요거는 사람의 발이잖아요. 발, 내 발. 요거는 짧게 발음하죠. 그리고 창문에 이렇게 들이우는 발. 예, 요거는 길게 발음하죠. 그래서 요거는 짧게, 요거는 길게. 이렇게 그냥 짧게, 길게 그냥 단어로 툭툭 던지듯이 말해버리면 문장이 되지 않겠죠. 문장이 되도록 한번 적어보세요. 네, 소리의 길이, 짧고 길고 소리의 길이에 따라 뜻을 구별할 수 있다. 예, 해서 마침표 꼭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가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읽고 풀었을 거니까 문제풀이 바로 들어갈게요. 자, 7번. 이 글을 바탕으로 하여 모음에 관해 바르게 설명한 것은 자, 가에 보면은 모음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국어의 모음에는 발음할 때 입술이나 혀가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 단모음과 예, 이 단모음은 발음의 처음부터 끝까지 입술이나 혀가 움직이지 않는다 했지요. 아, 오처럼 예, 이 아 소리 처음부터 끝까지 아, 입술, 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입술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달라지는 거. 여 이런 거, 요 이런 거. 예. 여 하면 처음에는 이로 시작했다가 어로 끝나지요. 이여. 요는 이로 시작했다가 오로 끝나지요. 이요. 예. 자, 요거를 이중모음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를 보시면은 국어의 단모음은 혀의 앞뒤 위치 해서 전설모음, 후설모음 우리 다 배웠죠. 그리고 혀의 높이에 따라서 고, 중, 저모음 그리고 입술 모양에 따라서 평순, 원순 다 배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책의 표로 나타내면 이렇게 된다 했었습니다. 그죠? 요거 보지 않고도 그릴 수 있도록 연습하라고 했죠. 자, 그러면 7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국어의 이중모음은 혀의 높이에 따라 아니죠. 혀의 높이에 따라는 고, 중, 저모음이 나뉘는 거고 이중모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발음이 달라지는 첫음과 끝에 발음이 달라지는 거. 네. 그 다음에 모음은 모음을 혀의 앞뒤 위치에 따라 나눌 때 앞은 전설이고 뒤는 후설이다 해야 되죠. 예, 평순, 원순, 입술 모양에 따라서죠. 3번 모음은 입술의 모양에 따라 긴 입술, 짧은 입술
예, 긴 입술점, 이거 무슨 말입니까? 이 처음 보는 거죠. 긴 입술, 짧은 입술. 네, 요런 거는 뭔가 표현 자체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긴 입술, 입술이 어떻게 길어졌다 짧아졌다 하겠노, 그지? 그 다음 4번. 모음은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달라지는지. 네, 달라지지 않으면 단모음이고, 달라지면 이중모음이라 했으니까 4번이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5번은 모음은 발음할 때 혀의 모양에 따라 혀가 평평한 소리, 혀의 모양이고 모양이죠? 입술의 모양이죠. 네. 그러니까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이거 맞는 소리네 이렇게 좀 착각할 수도 있는. 네. 그래서 눈을 크게 뜨고 꼼꼼하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8번. 다음 중 기억에 해당하는 모음은, 자, 기억은 입술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달라지는 이중모음이죠. 처음 소리와 끝소리가 다른. 자, 그럼 이중모음 골라라는 문제입니다. 그죠? 우, 에, 아, 으. 발음해보니까 이 아이들은 처음과 끝음이 다 똑같아요. 그죠? 단모음인데. 이 아이는 이어. 처음과 끝에 소리가 다릅니다. 그죠? 자, 9번. 보기와 같이 모음을 나눈 기준을 나에서 찾아 쓰시오. 예, 여러분들 외워서 쓰라는 게 아니고 나에서 찾아서 쓰라는 거니까 이 내용을 내가 알고만 있으면 문장은 이 나에서 참고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눈 기준을 보시면은 일단 표를 조금 우리가 참고할 수 있겠지요. 이, 에, 우 같은 경우에는 이 표에서 어디에 있습니까? 이, 에, 우 전부 전설 모음이다. 그죠? 그 다음에 으, 오. 자, 요거는 오. 후설 모음이다. 그죠? 네, 너무 쉽네요. 네, 여러분, 자, 요거 보시면은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까? 요거 딱 외워놨다가 시험 문제 풀 때 빈 옆에다가 요거를 위에 거 막 이렇게 복잡하게 적을 거 없이, 그죠? 간단하게 요것만 딱 그려놓으면은 문제 풀 때 요거 살짝 컨닝하면서 풀면은 아주 쉽게 파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머릿속에 있는 거를 끄집어내어서 하는 것보다 요 옆에다가 요 모음 체계표를 딱 그려놓고 푸는 거죠. 자, 해서 위에 거는 전설 모음, 밑에 거는 후설 모음이라는 거 우리가 방금 파악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요거를 이제 문장으로 써야 되는 게 또 어렵죠. 서술형 평가니까 요걸 문장으로 잘 표현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설 모음이랑 후설 모음은 나의 설명 중에서 첫째 되겠지요. 여기 혀의 최고점이 부터 써주면 되겠네요. 네, 혀의 최고점이 위치가, 최고점의 위치가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 따라서 A는 전설 모음, B는 후설 모음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문장으로 마침표 꼭 찍어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이렇게 쌤 말소리만 들어갔겠네요. 네,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에 따라 A는 전설 모음, B는 후설 모음으로 구분할 수 있다. 네, A는 전설이고 B는 후설인지는 알겠는데 이거를 또 문장으로 매끄럽게 적어주는 것도 국어 능력이 되니까 요 나에 있는 요 혀의 최고점이 내용부터 해서 요 문장을 참고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답이 되도록 이렇게 잘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11번. 다음 중 전설모음, 고모음, 평순모음에 모두 해당하는 모음은, 자, 이것도 복잡합니다. 그지요? 이 표에서 찾아보시면 돼요. 전설모음, 고모음, 평순모음에 해당하는 거 하면 뭐겠습니까? 전설의 고의 평순이면 딱 나온다. 그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문제 푸는데 요 모음 체계도를 먼저 그려놓고 풀면 굉장히 쉽겠죠? 자, 12번. 보기의 모음을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차례대로 발음할 때 나타나는 혀의 높이의 변화를 한 문장으로 쓰시오. 예, 역시 한 문장으로. 자, 요거를 발음을 해보면은 여러분이 바로 느낍니다. 그죠? 입이 짝 찢어진 상태에서부터 점점점 턱이 아래로 내려가고 있죠. 자,
자, 그리고 요 모음 체계도를 보시면 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 위에서부터 네, 요거는 뭐를 지금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혀의 높이에 따라서 고, 중, 저 모음으로 점점점 예, 소리가 낮아지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거를 적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한 문장으로 요거를 네.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순서대로 발음하면 혀의 높이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낮아진다. 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갑니다. 자, 이제는 국어의 자음 문제입니다. 아까는 모음 했고요. 국어의 자음도 우리 국어책에서 다 설명을 했는 건데 그 내용을 이렇게 문장으로 쭉쭉쭉쭉 적어 놓은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반드시 먼저 읽어 보셔야 되겠죠? 자, 국어의 자음은 소리 나는 위치에 따라 예, 도입술살이 또 혀끝에서 나는 잇몸 또 센 입천장에서 나는 경국에 그리고 여린 입천장에서 나는 연국에 또 목청소리 네. 그다음에 자음은 예, 입안이나 코의 울림에 따라서 울림 소리와 안 울림 소리가 나오죠. 자, 울림 소리는 일단 코로 내보내는 요 콧소리겠죠. 그리고 공기를 혀의 양옆으로 흘려보내는 예, 요거 흐르는 소리니까 네, 흐름 소리가 되겠지요. 그래서 요 콧소리에 뭐 미음, 니은 요런 게 있었죠. 흐름 소리에 리을 있었죠. 네. 그다음에 안 울림 소리는 소리의 세기에 따라 발음 기관의 근육을 긴장시키지 않고 약하게 내는 예사소리, 네, 뭐 기역, 디귿, 비읍 같은 거지요. 예사소리. 그리고 된 소리, 요거는 네, 끄, 뜨, 뿌 같은 거죠. 그리고 거센 소리, 크, 트, 프 같은 거죠. 네, 이거 다 배웠습니다. 그죠? 자, 그럼 13번 풀어보겠습니다. 보기를 참고하여 자음과 소리 나는 위치가 잘못 연결된 거. 이거 쉽다, 그죠? 껌이다, 그죠? 자, 해볼까요? 하면 어디서 납니까? 예, 목청에서 나죠. 그 다음에 윗잇몸과 혀끝이 윗잇몸에 닿았다 떨어지죠. 그 다음에 두 입술에서 나죠. 그 다음에 하면은 혀의 이 뒷부분이 여린 입천장에 붙죠. 혀의 뒷부분이 여린 입천장에 붙어서 하니까 센 입천장 아니죠. 틀렸네요. 그 다음에 예, 혀의 뒤가 여린 입천장에 붙었다가 예, 요거 맞겠죠. 그래서 그와 은 이 소리 나는 위치가 같습니다. 예. 자, 14번. 자, 나의 니은과 디귿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자, 나의 니은은 예, 요겁니다. 그죠? 아, 기역과 니은이네요. 자,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말. 자, 요거 뭡니까? 콧소리고, 요거는 흐름소리 되겠지요. 네, 바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5번. 디귿과 같은 방법으로 소리 나는 것은, 예, 디귿은, 이제, 된 소리 찾아라 이 말이죠? 네, 된 소리 뭐겠습니까? 5번. 네, 쉽습니다. 그죠? 자, 16번. 보기에 주로 사용된 자음의 특성과 그 효과를 한 문장으로 쓰시오 했습니다. 자, 여기에 사용된 자음은 뭐겠습니까? 꿀꺽, 꿀꺽, 쌍기역이 쓰이고, 땡땡, 쌍디귿이 쓰이고, 짤랑짤랑, 쌍지읒이 쓰였네요. 세 개 다 뭡니까? 그렇네요. 된 소리네요. 자, 그러면 된 소리의 특성과 효과를 적으라는 문제입니다. 그죠? 된 소리의 특성과 효과. 자, 이것도 이제 서술형을 써주려면은 좀 중요한 개념들은 어느 정도는 외워야 된다. 그죠? 자, 쌍기역, 쌍디귿, 쌍지역과 같은 된 소리를 사용하여 이미 이제 이 쌍기역, 쌍디귿, 쌍지읒이 된 소리다라는 자체에서 이 자음의 특성은 먼저 벌써 밝힌 거예요. 그 효과를 적어주면 되겠지요. 된 소리의 특징은 좀 뭡니까? 센 소리, 강하고 단단한 예, 느낌을 준다라고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댕댕이 하고 땡땡이 하고 예, 훨씬 강하고 단단하고 그지? 잘랑잘랑보단 짤랑짤랑이 더 강하고 단단하죠. 네, 17번 갑니다. 자음을 보기와 같이 나눈 기준으로 적절한 것은
자, 자음을 그, 크 이렇게 나누었어요. 그 가장 부드러운 예사 소리. 하면 좀 강하고 좀 센 된 소리. 거세지요. 목구멍에 힘 팍 줘야 된다. 그지요? 요거는 뭐에 따라? 네, 소리의 세기에 따라. 자, 문제가 총 30개이기 때문에 여기서 잠깐 끊어가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15문제 정도 남았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오늘 수고했습니다.